제가 생각하기엔 한 5,000원 근처까지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 올 것 같다. 여기서 뭐 한락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적으세요. 2,310원부터 2,440원까지 여기가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내려온다면 2,700원 근처 여기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지금 제가 30분이 넘게 녹화를 하다가 이 영상을 이제 다 찍은 걸 확인했는데 마이크를 안 켜고 등신같이 자,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아래로 하방 이탈을 한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도 아직까지 불안해하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막 이거 뭐 되돌림이다, 그냥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목소리가 아직도 더 큽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놀랍습니다. 10만 달러 깨지고 이제 92K, 93K 이쯤에 이제 CME 갭이 다 채워지면 사람들이 조금은 그래도 냉정해질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낙관론이 지금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짜 공포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21년도 4월 5월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자, 제 어제 쇼츠 올린 거 보셨나요? 거기서도 말을 했는데 이 온체인 데이터가 이제 기준이 아니라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온체인 데이터에서 막 고래들 지갑에 막 매수 신호, 이런 게 매집 신호가 보이면 와, 이거 기관들이 담고 있다, 이렇게 크게 막 강조를 합니다. 기사들도 쏟아지고요. 하지만 같은 데이터에서 이제 거래소로의 대량 이동이 포착돼도 이런 부분들은 조용히 그냥 넘어갑니다. 그거 같지 않아요? 이 건강검진 결과표를 딱 받았는데 좋은 수치들 보고 이거 나 건강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나쁜 수치 딱 보이는 건 에이 뭐 이건 뭐 오차범위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넘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가 매매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이미 내가 내린 결론,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도구로 그냥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MBRB 이런 데이터들은 아직 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미 고점이 나온 거라면 또 그리고 SOPR이 1 밑이라서 지금 매수해야 된다, 근데 이게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간다면, 이렇게 반대 상황에 대한 기준선 자체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체인은 항상 긍정적이다, 이런 밈이 몇 년 전에 막 유행을 했었죠. 그때 막 2, 3년도 이럴 때. 이게 뭐냐면 과거에 살려줬던 기억이 지금 오히려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온체인 데이터들을 합리화에 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매매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또 살려준다고 해도 결국 다음에는 한 번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ETF 유출이 계속되고 있죠. ETF가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이 4년 주기 반감기 사이클이 ETF 때문에 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이 큽니다. 그죠? 4년마다 이제 8월달, 9월달 되면 막 와, 인자 온다, 막 이래 구체적인 계획을 사람들이 다 세우죠. 타이슨이 그랬잖아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막상 이제 예상이 빗나가니까 막 ETF 때문에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좋습니다. ETF 때문에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ETF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에 온체인 데이터의 패턴이 크게 변한 건 맞습니다. 거래소 보유량도 막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고, 휴면 코인이라 하죠. 그 잠들어 있던 코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고래들이 행동하는 패턴,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ETF로 사이클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온체인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할 때는 막 17년도, 21년도 이런 구식 데이터들을 패턴을 그대로 갖다 써요. 게임 룰이 새로 바뀐 건 알겠는데 점수판은 그냥 구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는 ETF 유입 데이터입니다. ETF가 그렇게 중요해졌다면 당연하게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크게 유출이 되고 있죠. 이러다가 뭐 하루 이틀 유입 딱 조금 들어오면 와, 기관 매수 폭발 이러면서 부풀려서 막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추세는 보지 않고 좋은 날 하나만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조삼모사죠 이게. 시장 사이클이 완전히 ETF 때문에 변경됐다고 말하면서 데이터는 과거 방식 그대로 사용하는 거, 이거는 진짜 모순입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추세에는 지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3년도 그때 상승 바로 전에 그 사이클을 떠올려 보세요. 횡보가 엄청나게 길었고 그 이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폭발 전에 이제 횡보가 너무너무 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 엄청나게 지쳐버렸던 상태죠.
그렇게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상승 추세인데도 반대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막 16K 가까이 가니까 막 10K 간다, $10,000도 깨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조금 더 지켜보자, 조정 조금만 더 오면 그때 사자. 가격이 올라가도 이게 위축된 심리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못하고 그때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조정을 기다렸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막 기다리다 못 견디고 이제 막 들어갈라 하니까 가격이 또 너무 올라 버렸죠. 그죠? 그걸 또 만회하려고 포모를 느끼고 막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아직 안 오른 고위험 알트코인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막 진입을 하는 순간 그 구간은 이제 또 과열 구간이 되고 가격은 빠지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때랑 완전히 180도 다른 반대 추세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제가 7월부터 강조드렸습니다. 이제 추세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그때랑 방향만 다를 뿐이거든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쉬워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상승을 못 믿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하락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살려줬던 기억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계속 과거의 기억들이 그 아쉬움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지금 한 번쯤 반등 더 오겠지, 강한 반등 오겠지, 살려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역추세로 존버를 하다 보면 대응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빠져든다, 늪이다 이거는. 자, 제가 어제 쇼츠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제가 뭐 7월부터 내린다 이렇게 객관적인 분석을 해도 안 들려요. 사람들이 오히려 네가 뭘 아노, 막 네가 존나 편협하네,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답정너에 답정너. 자기가 정답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내 그 정답에 확신을 주는 말만 듣고 싶고 막 위로받고 싶고 이런 쪽이 훨씬 더 편하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위로를 받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은 무뎌지고 대응이 안 되는 걸 알아요. 자기도 알면서도 막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막 자기 위로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냉정하게 분석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정답을 믿어줄 내 편이 필요한 거예요. 상승 믿는 거 좋아,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상승 기대합니다. 근데 반대 상황에 대한 기준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막 시장이 자기들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데이터를 걷다 막 낀가 맞추는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코인공화국 이 채널이 커지려면 저도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게 좋아요. 낙관적인 분석 이런 것들을 다 원하시잖아요. 그 누구도 하락할 수 있다, 더 내립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가치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에 막 돈 따발을 싸들고 왔어요. 아, 나 진짜 이 트레이딩 해서 돈 많이 벌 거다, 막 부푼 꿈들이 있죠 다들. 근데 이렇게 하락장이 시작되면 이제는 갑자기 비트코인을 막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패턴들이 사이클마다 늘 반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계속 내가 바라는 대로 위로를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뭐 유튜브나 SNS도 그런 사람들 많죠. 막 갑자기 막 트레이더 모시기 하면서 있다가 하락장이 오면 조용히 사라져요. 그러고 막 닉네임 바꿔서 다시 채널 바꿔서 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막 트레이더라는 사람이 워렌 버핏 같이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듣던가 저런 얘기를 듣던가 투자는 어디까지나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리스크 관리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자기가 생각한 정답이 맞기를 바라고 막 불편한 조언 이런 거보다는 위로를 받는 게 훨씬 더 듣는 입장에선 편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그 사이에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답정너가 습관이 되신 분들은 듣고 싶은 말만 선택적으로 또 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DCA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죠. 가격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겠고 막 불안하고 포모가 오고 그런 분들은 DCA 하라고, 가격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주일에 어떤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난 이만큼 매수를 하겠다, 그냥 계속 매수하시라고. 자, 그런데 실제로 DCA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기 투자도 쉽지 않습니다. 나는 뭐 리플, 비트코인 이런 큰 애들을 DCA에서 꾸준히 모으고 있는데 막 옆집에 알트코인들 막 몇백 프로 몇십 프로씩 막 퍽퍽 뛰면 그 집으로 옮기 가고 싶고, 또 막 돈이 시드는 한정적인데 돈은 많이 벌고 싶으니까 레버리지를 막 땡기고 싶고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그리고 SNS 보니까 막 그 온체인 데이터 한 30몇 개 이래 모아놓고 아직 시장에 고점 신호가 하나도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던데, 자, 가격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쓸모가 있을까요? 쓸모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그 수치 예전의 패턴대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인지를 하고 그동안의 온체인 데이터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조합이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데이터들을 쓰더라도 막 새롭게 좀 변수들을 바꿔보고 이걸 갖다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고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자,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꾸준하게 위로와 반복되는 패턴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조정이 더 길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추세는 명확해졌어요. 그죠? 하락 추세인 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게 다시 상승 추세로 180도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게 바로 추세의 본질이에요. 본질. 일봉상에서 지금 거래량 안 터지죠. 그리고 그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살려주겠지 이런 기대를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 진짜 공포는 찾아오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50% 확률인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우리는 7월부터 뭐 늦어도 9월부터는 계속 그 하락에 대한 얘기를 드렸으니까 준비하신 분들 자산을 다 지켜내셨을 건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하락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셨을 거예요. 자, 돈 잃을 수 있어요. 잃는 거 좋아요. 돈 안 잃고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뭐 청산 당했다고 그냥 올리잖아요. 자, 근데도 돈을 잃어도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내가 꾸준하게 복기를 해보고 이 공부를 사람이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여튼 뭐 지금 리플 2달러 초반까지 찍고 올라왔는데 아직 한 12월 초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도 늦지 않다. 조금 더 먹으려고 막 발바닥 각질해서 잡는 이런 게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뭐 주저리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짜 뭐 단 몇 분이라도 이 제 얘기를 듣고 좀 느끼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코인공화국 채널 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다 해주시고 주변에 공유, 영상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 라이브를 오늘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